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보건부 차관이 베트남 자국 백신 관련해서 생산 가속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 HLB 관련 기사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현지 내에서 나노코박스 말고 이 아이백의 코비박 관련되는 어떤 기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국내 언론들이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12월 달에 임상 중단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원자 모집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4차 대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코비박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3상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어떤 분위기 어떤 기사죠. 단트리가 이제 보도를 했고 많은 이제 언론들이 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임상 3상 관련되는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이박은 이제 2020년도 5월 달부터 이제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닭 배아 세포라든지 바이러스 군주, 바이러스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백신이다. 그래서 작년도 1월 달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1상, 2상, 3상 과정에서 이제 중지 상태가 있었다가 다시 뭐 재개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이제 북부 이제 하노이에서 그 이상은 작년 6월이면 이제 나노코박스가 이제 3상이 막 진행될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상 관련해서 375명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자, 코비박 백신도 안전성 면에서는 이제 만족스럽고 내약성도 우수하고 대조군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대비해서 중화항체 형성 이 부분들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추가로 확인해서 3상을 승인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의 어떤 강화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보건부가 늦어도 2021년도 말이나 2022년도 초에는 자국 백신을 갖추겠다. 그래서 이 이제 4차 대유행 때 그 임상 모집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이때를 이제 마지막 기회로 이제 사실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국 백신들이 나노코박스는 3월, 아이박은 뭐 4월, ARCT154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예정 이 부분의 어떤 기사들을 좀 더 기대감 있게끔 하는 어떤 현지 기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 출발하고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 좋음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코스닥 중심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바이오주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큰 어떤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HLB 종목들 중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한 1.83 정도, 강부합세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기사는 이제 동일한 그 아이백 관련되는 백신의 임상 3상 재개 관련되는 이야기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지 기사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 전부터 해가지고 2월 초 계속 이제 백신 관련되는 어떤 그 승인 어떤 기대감의 보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 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현지에서는. 베트남 보건부 차관님 한 4분 정도 계시죠. 이 뚜엔제 보건부 차관입니다.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 생산 가속화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베트남산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 가능한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예. 이미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뭐 3천만, 4천만 도주 관련되는 부분
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백신이 전염병 발생 이후에 이제 당이나 국가, 이제 국무총리, 전국 방역 운영위원회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 코로나 관련된 전염병 예방 통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계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백신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외 어떤 수입 그 도입 백신이라든지 기술을 어떤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형태의 이 정부의 어떤 임무를 받은 보건부가 이 기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백신 이제 도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신 외교가 나름대로 좀 성공해서 그 부분을 늘렸는데, 올해는 추가 부스터샷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국 백신에 관련된 니즈가 계속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백신이 해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 도착을 안 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해외 어떤 제조사라든지 공급업체, 뭐 후원자 이런 어떤 일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백신 어떤 주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수엔 투엔 보건부 차관이 전염병이 발생하자마자 베트남 같은 굉장히 빠르게 보건부가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조직하고 격리하도록 국립위생 및 역학연구소 파스테르 연구소에 지시를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1, 2상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3상 이후에 이제 지금 최종 결정까지 뭔가 좀 더디는 흐름입니다만, 초기에는 최초에 이제 바이러스 분리했던 4개 국가 중에 하나고요.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이제 투여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긴급 승인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있죠.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거쳐서 라이센스 위원회 이제 자문위원회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검토를 위해서 약사법에 따라서 이제 임상되는 지역에서 별도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요거 이제 별도로 이제 독립과학자로 구성된 라이센스 위원회가 나노전에 이제 몇 가지 추가 연구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평가를 위해서 이제 뭐 서류나 이런 부분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요청된 자료들이 제공되면 이제 라이센스 위원회가 유통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해주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건부 장관이 이제 이 부분을 긴급 승인하는 이 구조죠. 그래서 자문위로 이제 뭐 이 서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관되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같이 사람이 직접 작용하는 약은 전문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다. 사람들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이제 약은 이제 안전이라든지 유효성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책임과 관련해서 자, 위원회와 나노전이 긴밀히 결합하여 곧 허가를 위해서 보건부에 제출하고 백신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도수엔 투엔 보건부 장관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3월 뭐 상업화 예정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소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기타 이제 뭐 아이박이라든지 빈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노젠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2년도 초에는 국내 백신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초니까 상반기가 6월달이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 2월달 3월달 안에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건부 차관이 언급을 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뭐 늦었지만 6월달 3월달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은 계속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백신에 대해서 연구 임상 시험 절차에 대해서 보건부가 과학기술부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노젠과 그다음 아이박 임상했을 때 지역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상황이고, 보건부가 정기적으로 지금 부대와 협력하며 부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백신이 곧 사용될 수 있도록 평가 라이센스 문제를 우선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도수엔 투엔 차관은 백신을 생산해서 백신 원천에 앞장서면서 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뭐 근본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도 이제 4차 대용 그
코로나 관련되는 사태를 좀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 부분을 논의를 2022년도 초에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좀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어떤 분위기, 주가의 흐름에서는 크게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 독감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 포스트 팬데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HLB도 보면 1월 28일에 이제 양봉 내고 난 다음에 오늘 오후 거래일 좀 조정입니다. 자, 5일선을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만 이제 5일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 후반에서는 이 흐름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의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 다음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도 뭐 5일선 부근에서는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2월 초에 어떤 이 흐름들이 깨지지 않는 이 양봉의 흐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전일이 한 20%까지 매매 비중이 되었다가 오늘 한 11% 절반 정도로 줄었고, 자, 현물에서는 기관들은 매수를 조금 소폭했고요. 개인들 매도 메이너 집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주후반에 5일선을 좀 살리면서 21선 넘어가면서 3만원대 중반 정도의 흐름들을 회복한 흐름이 나와야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반영한다. 주가 흐름에서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그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그 흐름들이 이제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 체크를 하시면서 베트남의 어떤 소식들을 좀 더 관심 가지면서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